저는 오늘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저축을 멈추세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경제 채널에서 저축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걸 실천한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더 빠르게 모였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그리고 하나 더, 1,000만 원짜리 통장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1,000만 원은 소비의 숫자가 아닙니다. 1,000만 원은 인간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숫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지갑이 당장 두꺼워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끝날 무렵엔 여러분이 돈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월급날 기억하시나요?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그 순간만큼은 잠깐이지만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밀린 카드값 나가고 월세 빠지고 통신비 정산되고 그렇게 숫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나면 다시 그 문자가 옵니다. 오, 은행,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우리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손이 차가워지고 위장이 조여들고 머릿속으로는 자동으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번 달에 또 뭘 썼지? 어디서 줄일 수 있지? 다음 달엔 정말 아껴야지. 근데 다음 달에도 똑같은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돈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본능을 건드리는 공포입니다. 인간의 뇌는 통장 잔액이 바닥날 때, 포식자에게 쫓길 때와 거의 동일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뇌 속에서 맹수에게 쫓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생각입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다치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잘리면? 부모님이 아프시면? 이 질문들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건 재정적 안전망이 없을 때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늘 이렇게 불안할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숫자가 뭔지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직장을 잃는다면 여러분은 몇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1억을 목표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1억은 멀고 현실은 지금 당장입니다. 오늘 저녁 뭘 먹을지도 고민인데 1억이라는 숫자는 막연한 판타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만 원으론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서울 기준 평균 월 생활비가 230만 원을 훌쩍 넘는 지금 100만 원은 심리적 안도감조차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가 적당한가? 전 세계 재무설계사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4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의 위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패닉 없이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4에서 6개월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 생활비를 약 180만 원으로 잡으면 5개월치는 900만 원, 여기에 예비 지출까지 더하면 딱 1,000만 원이 나옵니다. 1,000만 원.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숫자. 현실에서 실제로 손에 잡히는 목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숫자가 통장에 찍히는 순간 우리 뇌가 비로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1,000만 원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서는 28살 개발자입니다. 연봉 3,800만 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달 통장은 비었습니다. 이번 달엔 진짜 아끼자라는 결심을 몇 번이나 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가계부 앱도 깔아봤고 유튜브도 숱하게 봤습니다.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민서는 의지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의사결정 피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좋은 결정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퇴근 후 피곤한 뇌로 이거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건 이미 기울어진 싸움입니다. 의지력은 소모됩니다. 시스템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민서는 어느 날 결심 대신 설정을 했습니다. 월급날 다음날 오전 9시 자동으로 50만 원이 적금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한 겁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은 민서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당연히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있는 돈 안에서 쓰는 법을 뇌가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자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도 민서에게는 넘어야 할 고비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6개월은 솔직히 고통스럽습니다. 퇴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배달 앱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맛집 가자고 하면 괜히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질렀던 스트레스 해소용 소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성장하는 건지 6개월 동안 민서는 이 경계에서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20만 원. 민서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이게 벤다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바로 재무심리학에서 말하는 저축 효능감입니다.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한 번 생기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30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민서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믿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숫자가 쌓이면 희망의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0만 원이 찍히는 날, 민서의 삶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0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날, 민서는 큰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지도, 갖고 싶은 걸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머릿속이 허해졌겠죠. 수리비가 얼마지? 카드는 한도가 얼마나 남았지?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냥 정비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덤덤하게. 직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사가 주말 특근을 요청했을 때 민서는 처음으로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생각조차 못했던 그 말을. 왜냐하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는 건 지금 당장 이 일을 잃어도 몇 달은 버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유가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목소리를 바꿉니다. 협상력을 바꿉니다. 1000만 원의 진짜 힘은 쓸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있을 때 나옵니다. 쓰지 않아도 삶이 달라지는 돈, 그게 바로 비상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5년간 유지한 사람과 포기한 사람, 둘의 결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으로부터 5년 후입니다. 민서의 아침, 알람을 끄고 천천히 커피를 내립니다. 적금 만기 알람이 와 있습니다. 총 잔액 4,200만 원. 이직 제안이 들어온 회사의 조건을 여유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면 그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도현의 아침, 핸드폰을 켜자마자 카드사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이번 달 결제 예정 금액 138만 원. 월급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오늘도 참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음 달 카드값을 어떻게 막을지 모르기 때문에. 민서와 도현은 5년 전 같은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연봉, 비슷한 직군, 비슷한 생활 수준.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민서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도현은 의지에 기댔습니다. 5년 후 격차는 단순히 자산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자신감의 차이이고 선택지의 차이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도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재테크 지식이 아닙니다. 딱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전환점. 정체성이 바뀌면 미래의 궤도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선순환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돈이 없으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면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으니 또 돈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재정적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고리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엄청난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점은 작은 여유입니다. 민서에게 300만 원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사내 외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15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돈 아깝다고 포기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교육에서 만난 사람이 6개월 뒤 민서를 더 좋은 회사에 추천해줬습니다. 연봉은 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이 투자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트워크가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소득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1000만 원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 티켓이 없으면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손을 뻗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선순환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 지금 이 순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배달 음식도, 커피도, 주말 약속도 다 지키셔도 됩니다. 다만 딱 절반만 줄여보세요. 배달을 5회 시키셨다면 3회로, 습관적으로 들렀던 편의점을 하루 한 번으로, 그 차이만으로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스마트폰 앱을 켜주세요. 은행 앱, 자동이체, 설정, 날짜는 월급날 다음 날, 금액은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3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5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이 설정을 완료하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이 5년 후 여러분의 아침을 바꿉니다. 민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그 3분을 먼저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타이밍은 5년 전이 아닙니다. 내년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